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아마 블루 와이셔츠 아니었나 싶던데요. 후보들이 전부 다 푸른색 톤의 와이셔츠를 입고 나오셨는데 어제 아주 짙은 코발트 블루색의 이 줄무늬 스트라이프 와이셔츠 입고 토론하면서 내가 가장 젊어 확실하게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피 박용진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기업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진행하고 계시죠? 예. 네. 지금도 어디 충청권 어디 계신 거죠? 예, 지금 지역 일정 마치고요. 예. 지금 이제 막 여의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의도로 돌아오셨어요. 예. 지금 4일, 5일에 걸쳐서 충청권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결과 나올 텐데,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성적표, 본인의 성적표, 예상 성적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뭐라고 잘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 박용진이라고 하는 미래,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발상전환의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 당원들의 지지 이런 것들 확실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지지가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눈에 분명히 띌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대선 예비 후보들 이렇게 연결할 때마다 꼭 한 번씩 묻는 질문입니다. 즉 탑 오브 마인드. 딱 박용진 하면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떠올릴 것이다 또는 무엇을 떠올려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박용진이 미래다. 박용진이 미래다.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국가부채 천조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진보는 혹은 민주당은 재정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뭘 자꾸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노동, 땀과 열정이 초라해지지 않고 보상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바랍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고요. 또 우리 세대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자녀의 교육, 가족의 건강, 노후 자산의 마련, 이 5가지의 소박한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진보이고 이 소박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과거가 그랬고 오늘이 그렇듯이 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 5가지 소박한 꿈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 국민의 권리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뭘 자꾸 나눠주려고만 한다.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특히 기본주택에 대해서 눈속임이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왜 눈속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보통 주택은 빌려서 쓰는 임대가 있고요. 내 집이 있죠. 그것은 이제 분양형이라고 그러는데 네.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서 제가 왜 자꾸 그거를 내 집 마련이라고 얘기하시냐. 왜냐하면 기본주택 분양형 이라고 하는 건 3억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30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그 건물 지분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건물 지분이라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차도 오늘 딱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중고차예요. 네네.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 가치는 자꾸 빠집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제로에 수렴하는 건물 가치를 가지고 3억을 낸 건데 네. 나중에 이 3억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고요. 또 이게 내 집 마련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 집을 팔아서 3억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느냐. 근데 네네. 실제로 팔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땅은 공공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그냥 임대입니다. 임대. 기본주택 임대형에 불과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싱가포르형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자꾸 이게 정당하고 해외 사례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싱가포르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국가이고 국가 땅이 90%나 있으니까 네네. 국민의 대부분이 국가가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고 그 위에 집의 건물 가치만 가지고서 내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기본주택 분양형에 들어갔다. 이 내 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 집의 가치는 건물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내가 낸 3억이라고 하는 돈도 돌려받지 못할 거고 돌려받더라도 다른 데는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다 올라가지고
이익을 자산 축적과 자산의 증식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 기본주택 분양형 내 집인이라고 들어왔더니 오히려 가치가 빠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네. 이거를 내 집 마련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상 임대주택이고 지분만 그렇죠. 지분 소유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감가상각돼서 그 가치도 바닥에 떨어질 거다. 이런 예, 취지의 그냥 말씀이시네요.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뭐 다른 말씀 드릴 네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꿈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공공이 집을 공급하고 또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는 거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박용진은 가치 성장 모델, 가치 성장 주택 모델이라고 하는 주택 공급 내 집 마련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 네. 그거는 땅을 그러니까 토지 지분도 공공과 내가 반반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집을 우리 공공에게 다시 환매를 해야 되는데 네. 환매할 때도 이익은 반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 수준의 전세가 정도의 그 수준의 집값에 들어가고 거기서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나갈 때는 다시 공공에 판매를 하는데 그때 집값이 오른 것을 반반 나누는 거니까 투기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또 안정적으로 싼 값에 살 수 있다 이런 모델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환매 조건부 반반 주택 뭐 이 정도 되는 건가요? 토지 반반. 예. 예. 자, 이재명 후보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눈속임다까지 이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셨고요. 이낙연 후보 양극화 네. 완화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 3법, 토지 독점 규제법을 국회에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시장 대결주의로 가다가 총리 시절에도 계속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부펀드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시장 대결주의로는 안 된다. 예. 예, 국부펀드 만들자. 뭐 이런 정도 말씀이신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저는 좋은 집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좋은 집에서 새로운 아파트에서 살고자 하는 그분들을 투기꾼으로 보면 안 된다. 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나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네네. 왜 대부분의 모든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쨌든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와 그 권리를 주고 사고 하는 방식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데 집에 대해서만 이렇게 대결적으로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뭐 몇십억짜리 집을 사겠다. 그 능력 되시는 분 사세요. 대신 거기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 세금 내고 이렇게 하시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두 채, 세 채 가지면 더 세게 세금으로 가면 되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를 마련하든 뭐를 마련하든 내 집 마련을 향한 사다리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또 시장에서 돈이 없어서든 필요가 없어서든 집 필요 없고 그냥 내 임대해서 살래 안정적으로만 살래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임대를 지원하는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돼요. 국민들의 삶과 욕망은 각각 제각각이고 울퉁불퉁하잖아요. 네. 그거를 대리석 깎아놓듯이 막 반듯하게 깎아놓은 정책으로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살아라 그러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그 집값 잡겠다고 세금 많이 때리면 그 세금이 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로 다 내려가거나 이렇게 돼서 거래가 끊기거나 세금이 임대료로 전가되거나 해서 오히려 실소유자들이나 필요하신 분들한테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은 다 보고 있는 거라서요. 저는 이렇게 시장을 통제하고 국민들의 열망에 대해서 이거를 등한시하고 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주제가 자산을 어떻게 마련토록 쓸 거냐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부펀드라고 하는 제 공약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재테크하듯이 국가도 재테크해야 된다. 네. 언제까지 자동차 팔고 선박 팔고 반도체 팔아서 수출로만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재테크하고 해외 투자 등으로 불려서 돈을 벌어들이면 된다.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운영할 때 우리 국민들도 자기 목돈, 자기 노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적립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 국민 돈을 같이 굴려주자. 적어도 국부펀드가 7%의 연평균 수익률을 얻으면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노후 자산과 목돈 마련을 아주 훌륭한
그런 네네.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시장과 정부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시장 대결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얼마 전에 출마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조정훈 의원은 또 거기를 받아가지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시장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파도 타기를 하듯이 타고 넘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냐 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뭐 무조건 정부가 다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의원들 우리 후보님들 간에 좀 토론이 진지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명한 농부는 네. 암탉이 마당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저것저것 한다고 암탉에 목을 쳐갖고 삼계탕을 만들진 않아요. 네네네. 오늘 저녁에 당장 삼계탕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부터 신선한 계란을 얻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암탉이 적당한 넓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농부의 역할입니다. 대통령, 정부의 현명한 역할이 바로 울타리를 쳐주는 농부의 역할이에요. 그래야 곡식도 지키고 채소도 지키고 닭도 지키고 계란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경제 민주화예요. 예, 이런 당연한 논리를 그냥 뭐 내가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뭘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당장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푸짐하게 한 상 차려줄게 이건 안 된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계속 이제 우리 박용진 의원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운동장 넓게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예, 운동장 넓게 써야죠. 뭐 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근데 너무 이제 박용진 하면은 좌측 운동장을 넓게 쓰고 좌측 돌파할 줄 알았더니 너무 우측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좌측 돌파를 잘한다고 왼쪽으로만 돌파하려고 그러면 뭐 상대 수비가 너무 간단하게 커트 해버리죠. 너무 아니래요. 뻔한 길이다. 그럼요. 저쪽 국민의힘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쉬운 사람은 윤석열인 것 같고 그다음 쉬운 분이 사실은 뭐 홍준표 후보세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태극기 들고 오른쪽만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쪽은 아주 쉽죠. 방어하기도 쉽고 공격하기도 쉽고. 네. 저는 왼쪽 공격수는 분명합니다만 네. 중앙 돌파도 할 줄 알고 오른쪽으로 이동도 하고 운동량을 넓게 써서 상대 진영을 흔들고 또 결정적으로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골을 넣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여의도의 손흥민을 자처하고 있는 거고 왼쪽 공격으로서의 발군의 실력은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해서도 유치원 3법을 통해서도 또 그동안 쭉 걸어왔었던 삶을 통해서도 보여드렸고요. 운동량을 넓게 써서 우리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변화시키는 거, 대한민국이 그냥 오늘 하루 장미꽃처럼 활짝 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선진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벚꽃 지듯이 화르륵 져버리면 안 되고 우리 후배들, 우리 자손들까지도 장미꽃이 계속해서 피는 화려한 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운동장 넓게 쓰고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 당장 박수 받고 표 많이 받을 생각으로 아무 말이나 막 하거나 아무 약속을 막 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보고 운동장 넓게 쓰고 길게 바라보는 정치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야당 후보 말씀 이미 윤석열 후보가 제일 쉽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그다음 쉽다. 이쪽은 오른쪽만 막으면 되니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오늘도 좀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단독 보도 이런 것들도 있고 했어요.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고요. 개별 구체적인 것 말고 윤석열 후보가 왜 가장 쉽습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평가 좀 해주시죠.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토론을 회피하시면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정책도 자기 입으로 설명을 못하면 어떡해요? 미래를 이야기하고 공감을 얻고 계획을 제시해서 실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이고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자질은 국민들에게 검증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내놓을 정책도 없고 토론을 회피하면 집에 가셔야죠. 뭐 하려고 자꾸 대통령 하겠다고 욕심만 내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운동장에 들어서면 네네. 이 공은 차는 건지 들고 뛰는 건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 축구인지 럭비인지도 잘 모를 거다. 그럼요. 저는 네. 그런 이제 운동장의 뭐 룰도 모르고 네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경기를 이기는지도 모르는 분이 그냥 진영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문재인 정부 욕하고 여당 욕하고 흉보는 걸로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시고요. 네네. 어떻게 경기를 이끌어갈지 자기가 그런 계획이 있고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토론은 피하고 정책 검증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해명도 없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자, 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주세요. 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왜 박용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다른 분야는 다 선진국인데 정치만 지금 개발도상국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또 민주당의 세대교체와 우리 정치의 시대교체를 바꿔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앞장서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네. 해가겠습니다. 젊은 정부 만들겠습니다. 30, 40대 젊은 장관들과 함께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가겠습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그런 젊은 30, 40대 정부를 만들었고요. 네네. 이미 2017년에 마크롱은 남녀 장관 동수 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2021년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런 젊은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꽃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박용진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